Mickey 7 by Edward Ashton. Chapter 5. 그때 나는 사이클러 안으로 던져지지 않았다. 분해기 필드에 먹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긴장한 눈치이기 때문이다. 나는 땅에 손과 무릎을 대고 구멍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맹세했다. 분해기 표면 바로 옆으로 고개를 숙였다. 피부가 필드에 가까워지자 뺨과 콧잔 등이 찌릿찌릿하면서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픈 방식으로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깨에 손길이 느껴졌다. 좀 기다려. 나는 A씨 내 얼굴부터 구덩이에 밀어 넣으려는 줄 알고 울부짖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저기 뛰어드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 A씨 내 발 뒤꿈치를 잡아 끌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떨렸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크게 2번 심호흡을 했다. 검은색 디스크를 빤히 보고 있자니 어쩐지 지난밤 크리퍼의 식도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보다도 기분이 나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지? 위층으로 올라가자. 변기에 얼굴을 박아 익사시킨 다음 화학 샤워실에서 너를 토막내서 사이클러에 한 조각씩 넣어야겠어. 나는 그를 빤히 보았다. 에이스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제발 농담은 좀 기다렸다 해줘. 진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숙소도 하나고 배급카드도 한 장뿐이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등록된 신분도 하나라는 거야. 우리가 중복된 걸 누가 알게 되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일이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래, 아마도. 하지만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령부가 동정심을 발휘해 줄 것 같지는 않아. 지금 마샬에게 가면 우리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저 구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숨겼다간 둘 다 비타민 혼탁이게 될 확률도 적지 않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감기 진동처럼 빠르던 맥박이 겁에 질린 아기 새의 맥박이 되었다가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눈을 떴을 때 에잇은 경계심과 걱정이 섞인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었다. 세븐,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은 다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다. 괜찮아. 다들 죽음의 정면으로 맞서라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코앞에서 마주했지? 맞아. 사실 마샬이 사이클러에 나를 던지기로 했다면 최소한 먼저 죽이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에잇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아니고 우리 둘 다 말이지. 형제야. 어쨌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 맞아. 좋은 생각 있어? 그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런 상황은 훈련에 없었어. 그의 말이 맞기도 했다. 훈련은 100% 어떻게 죽을지에 집중되어 있다. 살아남는 법을 훈련받은 적은 없었다. 들어봐. 배급량은 충분하잖아? 지난번 업로드 이후 멍청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둘이 하루에 2000칼로리는 섭취할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반씩 나누면 당분간은 살 수 있어.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내 얼굴이 움찔거리다 결국 일그러졌다. 하루에 1000kcal 먹는다고? 너무하잖아. 그것보단 더 잘 살아남아야지. 베르토는 어때? 일이 이렇게 된 건 거의 베르토 때문이야.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사이클럽 페이스트라도 좀 나눠주지 않을까? 에이스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정말 절박할 때 그때를 위해 남겨두자. 베르토가 남 생각하는 편도 아니고 익스펜더블 중복에 대해서 얼마나 원리 원칙을 따질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 일리가 있어. 지난밤 내가 죽든지 말든지 동굴 속에 버려두고 떠난 것도 베르토를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의견에 힘을 실어주네. 그래, 그것도 그렇네. 배급량을 올려달라고 마샬한테 1000원이라도 넣어보는 건 어떨까? 나는 눈을 굴렸다. 그래, 당장 뭐 그렇게 해보지 뭐. 들어봐. 여기 오는 길에 카페테리아에 들렸는데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25% 할인에 팔고 있었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페이스트만 먹으면 1250kcal를 먹을 수 있어. 엄청 좋지는 않아도. 알겠어. 그렇게 해. 어쨌든 당장 굶어 죽지는 않겠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2명이라고. 마샬은 개척지에 미키 반스가 1명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똥 밟는 것 같은 표정을 짓잖아. 뭔가 낌새를 알아채는 날에는 차라리 사이클러에 넣어주길 바라게 될 거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미르가르드 궤도를 벗어나고 일주일이 지나 다리우스 블랭크와 내 사연을 알게 된 사령관 마샬은 개척지에 범죄의 씨앗이 침입했다고 여겼다.
이에 더해 그는 독실한 종교인이어서 한 번에 한 명씩일지라도 사람을 재생탱크에서 꺼낸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했다. 한 번은 나를 거의 에어로크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는데 현재 엔지니어링 부서장이자 당시 드레카의 캡틴이었던 마라싱이라는 착한 여자가 그에게 니프라임에 착륙하기 전까지 사령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깨워주지 않았더라면 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났을 것이다. 어찌됐건 이 상황 덕분에 마샬이 나를 보는 눈빛이 우호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았다. A씨 말했다. 알지. 하지만 네 생각을 바꿔서 저 구멍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렇지 않아? 없지. 그런 것 같네. 내가 말했다. 그럼 혹시라도 뛰어들 생각은 없지? 걱정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 테니까. 에잇은 웃고 있었다. 나는 아니지만. 그가 말했다. 고맙네. 나샤와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문제였다. 나샤와 나는 미키3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베르토와는 달리 그녀는 어젯밤 땅굴에서 나를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바치려 했다. 리프라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딱 한 명 꼽는다면 아마 나샤일 것이다. 하지만 마샬에게 이 모든 일이 탄로나게 된다면 나샤는 절대 연루되지 않았으면 싶었다. 내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냥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아. 그러니까 착륙한 이후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 이제 다 해결됐네. 에이지 대답했다. 이런,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곧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할 이야기가 있다. 착륙하고 몇 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내가 미키 6였을 때 베르토가 나를 데리고 비행 순찰을 나간 적이 있었다. 그날 우리는 베르토가 평소 조종하던 커다란 리프터 대신 날개 고정식 단기통 기관이 달린 정찰 플리터를 타고 나갔다. 내가 그에게 플리터처럼 작은 비행기에 어떻게 중력 생성기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이미 우리는 돔위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내 쪽을 보는 베르토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중력?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농담 아닌데. 내 대답에 베르토는 고개를 짓더니 속도를 올려 급히 비행 고도를 높였다. 이건 항공기야, 미키. 지금 우리를 공중에 띄우는 힘은 베르누이의 원리뿐이라고. 나는 베르누이가 누군지 몰랐고 그가 무슨 원리를 발견했는지도 몰랐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았다. 그 전까지 나는 초속 150m로 급강하에 푹 익은 멜론처럼 터지지 않게 해주는 중력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행해 본 적이 없었다. 베르토, 고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안 될까? 아니면 돌아가서 좀 더 안전한 걸로 갈아타고 다시 오든지.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이야? 내가 플리터를 빌리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였는지 알아? 오늘 이걸 타는 이유는 덩치 큰 리프터로는 불가능한 이런 비행을 할 수 있어서라고. 나는 커다란 리프터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입 밖으로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탄 비행기는 공중제비를 돌기 시작했고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마치 수치심을 느낄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던 과거 어느 순간의 나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모든 훈련을 받고 그만치 세뇌를 당하고도 그때까지 5번이나 죽고도 5번이나 죽고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든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다. 대체 그 형편없는 아침 식사는 뭐야? 나샤가 말했다. 나는 600kcal짜리 무가당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반쯤 해치운 상태였다. 여기 상륙 거점 개척지에서는 1kcal가 진짜 1kcal가 아니다. 음식들은 실제로 먹고 싶은 음식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파격 할인가로 팔기도 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했다. A씨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럽 페이스트와 비타민 혼탁액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고 그것들로만 연명한다면 한두 주쯤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샤는 으깬냠과 케이준 양념을 뿌린 귀뚜라미 스크램블을 먹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정가로 판매 중이었다. 토끼 뒷다리살과 시들한 토마토도 있었지만 프리미엄이 40%나 붙어 있었다. A씨 살아있는 한 저런 사치는 절대 누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야. 칼로리를 제한하고 운동을 좀 하면 다음번에 크리퍼한테 먹히기 전에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샤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나샤가 가진 매력 중 하나였다.
웃음소리는 부드럽고 섬세했고 곁눈질하며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곤 했다. 악명 높은 전투 조종사인 그녀의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버릇이어서 웃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여전히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 착륙한 이후로 꽤 자주 재생탱크에 다녀왔잖아. 지금쯤이면 신물이 난 사람도 있을걸? 나는 물컵을 다시 채웠다.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물없이 먹을 수는 없었다. 특별한 맛도 없는 데다 거칠고 된 질감이라 삼키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해. 세븐이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재생탱크에서 못 나왔을 거 아니야? 나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렇겠지. 나는 맛없는 아침 식사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왜? 왜 그래? 나샤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는 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죽을 때마다 매번 더 힘들어져. 지난밤에는 정말 괴로웠어. 식스가 죽었을 때보다도 파이브한테 일이 생겼을 때보다도 더 힘들었어. 종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나는 네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면서 계속 통신 가능한 거리에서 비행하고 있었어. 결국 포기하고 돔 경납고로 돌아온 다음에도 조종석에 앉아서 1시간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 하지만 지금 네가 여기 있고 네 이야기처럼 내가 만약 어젯밤에 너를 구했다면 지금의 너는 여기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불멸이란 참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지? 여기 있었네. 베르토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얌과 귀뚜라미 요리를 들고 내 뒤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베르토. 앉지 그래? 나샤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기 쟁반을 내 쟁반 옆에 놓고 벤치 위로 몸을 구겨 넣었다. 꿀꿀이 죽이 웬 말이야, 미키. 손은 또 왜 그래?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손목을 붕대로 꽉 감아두었지만 가장자리로 보라색 멍이 삐져나와 있었다. 침대에서 나오다가 굴러떨어졌어. 재생탱크 후유증 알잖아. 베르토는 나를 한참 뚫어져라 보았고 그가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그러니까 언제 넘어졌다고? 네가 내 방에 들리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샤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구나? 베르토가 대답했다. 그런 것 같네. 내가 방에 들리고 얼마나 있다가? 모르겠는데. 여기 내려오기 바로 직전인가? 한 30분 전인가? 샤워장에 있었을 때는 손목이 괜찮았잖아. 나샤가 말했다. 맞다, 그 후인가 보다. 내가 둘러댔다. 베르토는 실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다. 나샤가 물었다. 장난하지 말고 무슨 일이야? 확실히 몰라, 미키? 뭔가 있는 거지? 베르토가 말했다. 나는 숟가락으로 마지막 남은 사이클럽 페이스트를 떴다. 베르토가 카페테리아로 내려오는 동안 에잇을 마주쳤는지 궁금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가 입을 닥쳐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아침밥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침을 먹기에는 늦었지만 점심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가까이 앉아 우리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도 없었다. 베르토는 여전히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가 나와? 내가 말했다. 베르토는 포크 한가득 귀뚜라미와 얌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다가 목구멍으로 내려보냈다. 모르겠어, 미키. 최근 들어 재생탱크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 이번에 나온 너는 조금 얼이 빠진 것 같아.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내가 재생탱크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눈여겨보는 대신에 애초부터 재생탱크에서 나오는 일이 없게끔 내 목숨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써줬으면 이런 대화를 할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지. 그렇지. 신물이 났긴 했구나. 나샤가 맞장구를 쳤다. 베르토가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난 네가 거시기 만지는 손을 어떻게 다쳤는지 따지자고 여기 앉는 건 아니야. 너희 중 오늘 아침 보안 경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 나샤는 찡그린 얼굴로 아침 식사에서 시선을 떨군 채 탄 감자 껍질을 포크로 헤집고 있었다. 나도 일과 마친 지 4시간밖에 안 됐는데 1시간 뒤에 비행 일정이 잡혔더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주던데? 베르토는 나사 쪽으로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했다. 누가 사라졌대. 사라져? 어떻게 사라졌는데? 나샤가 물었다.
베르토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동쪽 건물소를 지키던 경비대원이래. 데니 말로는 게이브 토리첼리라던데 8시에는 통신이 됐는데 8시 반에는 안 됐다더라. 사람을 보내 수색했는데 헤집어진 눈밭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래. 나는 오늘 아침 게이브를 봤다고 말하려다가 이 두 사람은 내가 오늘 아침 돈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신히 기억해냈다. 게이브는 내가 미로 같은 동굴에서 돔으로 들어올 때 손을 흔들며 인사해줬다. 그게 몇 시쯤이었더라? 8시 15분쯤 됐으려나? 젠장, 크리퍼가 돔까지 나를 따라왔던 것일까? 오래전 할머니 댁 마당에 놓아주었던 거미가 다시 생각났다. 만약 내가 거미가 아니었다면 개미굴을 찾아내기 위해 밟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개미였던 거라면 왜 그래? 나샤가 말했다. 나는 나샤에게 베르토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나샤를 보았다. 두 사람 모두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베르토가 말했다. 너 진짜 바지 오줌이라도 싼 표정이야. 미키 뭐야? 도대체 뭐야? 그 사람이랑 친했어? 이 행성에 사는 인구가 고작 200명이 안 되고 지난 9년을 똑같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상한 질문이었다. 개척지에서 우리 셋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좁은지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기도 했다. 나는 게이브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사실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고 얼굴만 간신히 알아볼 뿐이고 경비대의 못된 패거리 중 하나는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였다. 그리고 당연히 내 앞에 두 사람 역시 게이브와 친하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누군지는 알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 지금 그게 중요한가? 인구의 0.6%가 사라졌는데. 그렇지. 맞는 말이네. 솔직히 나는 게이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우주선에 있을 때 회전목마에서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잔소리하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 그런데 뭐 네가 잘 짚었어. 우리가 냉동된 배아를 녹이기 전까지는 유전자 풀이 너무 많이 사라지면 안 되지. 베르토가 말했다. 나는 그건 걱정 안 해.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더 필요하면 미키를 더 만들면 되잖아. 나샤가 말했다.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한참 망설이다 뒤늦게 웃음에 동참했다. 그런데 진짜로 미키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 베르토가 말했다. 딱히 일리 있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었다. 일리 있지. 그런데 게이브가 마실을 나간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나샤가 말했다. 크리퍼한테 잡힌 거야. 베르토가 말했다. 나샤가 한 입 남은 얌을 두고 고개를 들었다.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 이 바위 행성에서 아메바보다 더 큰 생물체는 크리퍼밖에 못 봤잖아? 나샤가 고개를 저었다. 크리퍼가 그렇게 가까이 돔에 접근했다면 안 좋은 소식이야. 무장한 대원을 잡아간 건 더 안 좋은 소식이고. 그 사람 무장하고 있었대? 게이브는 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이었다. 베레토가 대답했다. 몰라, 아닌 것 같던데. 여태까지는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 안 그래? 크리퍼가 누구를 죽인 건 처음이니까. 나를 죽였잖아, 2번이나. 내가 말했다. 베르토가 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는 힘을 꽉 주었다. 그래, 그랬지, 친구야. 나샤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그녀는 다시 아침 식사에 집중하느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 수준 낮은 반응은 보통 베르토 담당이다. 나샤는 그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무장을 했든 안 했든 게이브는 고사양 버너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버플로도 구워버릴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곤충떼에 먹히는 게 말이 되나? 베르토가 말했다. 버너는 소용없어. 내가 말했다. 두 사람의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나샤가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미키. 그게 무슨 소리야? 베르토가 물었다. 나는 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휘둥그레지는 베르토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역시 베르토와 포커 게임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미키. 친구끼리 비밀 만드는 거 아니야. 나샤가 말했다. 아니. 사실 미키 말이 맞아. 미키도 지난번 임무를 수행하면서 버너를 가지고 있었잖아. 결국 도움이 안 됐고 그걸 잊어버렸네. 베르토가 말했다. 나는 최대한 무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잊어버렸다고? 응, 잊었어. 가장 친구가 갈기갈기 찢기는 모습을 본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그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으려나? 갈기갈기 찢겨? 나는 미키가 크레파스 바닥에서 얼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샤가 말했다. 나는 베르토를 향해 혼란스러우면서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얼어 죽다니 베르토?
베르토는 나샤를 날카롭게 노려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중요하지 않아. 요점은 네가 크레바스 아래로 내려갔고 우리가 널 위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지. 사실이 아니잖아. 나샤가 한마디 하고는 남은 아침 식사를 뒤적거리다 말을 이었다. 난 뭐라도 해볼 수 있었어. 그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키가 못하게 했어. 미키, 넌 어젯밤 정말 용감했어. 너 때문에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잖아. 애초에 그 구덩이에 빠진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실수였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어느새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게이브 토리첼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살해당했거나 납치당했거나 잡아먹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만 벌써 2번째 일하러 나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 다음 베르토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 그래서 말인데 너는 오늘 아침에 왜 일을 안 해? 어제도 나보다 적게 일했으면서? 베르토가 어깨를 으쓱했다. 마샬이 나를 더 좋아하나 보지.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내 오큘러에 채팅창이 나타났다. 10시 30분까지 사령관 마샬의 사무실에 보고 바랍니다. 보고 없을 시 불복종으로 간주하여 할당 배급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수신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찰나 첫 번째 창 옆에 두 번째 창이 열리면서 나샤의 얼굴이 살짝 가려졌다. 사령부에서 온 소환장 보고 있지? 응, 보고 있어. 이런, 우리 둘 다 미키 에이시잖아. 그런 것 같은데. 멋지네. 굉장히 헷갈리겠어. 무슨 수가 나겠지. 같은 아이디어로 두 장소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 네트워크가 감지하지 않을까? 누가 작정하고 캐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큰일이야. 맞아. 아무튼 마샬이 우리가 또 죽는 바람에 개척지의 단백질을 70kg이나 낭비했다고 쓴소리를 퍼부으려고 소환한 것 같아. 네가 가서 듣고 올래? 나는 재생테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낮잠을 좀 자고 싶은데.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 나는 눈을 깜빡여 채팅창을 모두 닫았다. 베르토와 나샤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배려가 없네. 나샤가 말했다. 그러게 없어도 너무 없어. 베르토는 이렇게 말하고는 테이블을 밀며 몸을 뒤로 빼고 일어서서 쟁반을 들었다. 어쨌거나 나는 가봐야겠어. 오늘 수고해 나샤. 나샤는 포크로 얌 껍질을 들어 올려 돌아서서 걸어가는 베르토 등 뒤로 던졌다. 나는 달려가서 그 얌 껍질이라도 주워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베르토가 완전히 사라지자 나샤가 입을 열었다. 어쨌든 일하러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남아. 샤워장에서 시작한 거 마무리 지을까? 샤워장에서 나를 봤다던 이야기와 조금 전 그녀가 한 이야기를 연관 짓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그녀가 에잇과 함께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는데 또 몇 초가 걸렸다. 내가 나를 질투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질투가 났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내가 말했다. 사실은 방금 사령부에서 메시지를 받았어. 마샬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맞네. 또 단백질 한 뭉텅이를 낭비했다고 화가 났을 테니까. 그렇지? 응, 아마도 그런 걸 거야. 나샤는 반쯤 일어서다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고 손으로 내 뒷머리를 감싼 다음 끌어당겨 키스했다. 마샬이 하는 말 너무 담아두지 마. 쓴소리 듣는 것도 네 일이고 넌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어. 명령대로 이행한 걸 가지고 화를 낼 수는 없어. 그러고는 다시 한번 이마에 키스했다. 돌아오면 방에서 잠을 좀 자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연락할게. 알겠지? 그렇게 말한 뒤 이번에는 입술에 키스했다. 일단 이를 좀 닦아야겠는데 사이클럽 페이스트 맛 한번 지독하네. 나샤는 내 뺨을 한번 두드리고 쟁반을 들고 자리를 떴다.